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 본사를 나흘 연속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지난 9일부터 매일 10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료가 워낙 방대해 압수수색은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쿠팡 내부 보안 시스템의 허점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당초 4,500명 수준이라던 피해 규모가 무려 3,370만 개 계정으로 늘어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수사를 통해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다시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요충지인 쿠피안스크 일부를 탈환하고 러시아군을 포위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전선을 방문해 이를 대내외에 알렸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중재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러시아가 주장한 시베르스크 점령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돈바스 지역의 비무장화 제한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동반 철수 없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전장의 포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증시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오른 48,835.26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나스닥은 0.3% 뒷걸음질 쳤는데요. 연준의 3차 금리 인하 이후 투자 자금이 AI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는 순환매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은 6% 급락했고 룰루레몬은 11%나 폭등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가 이번 주에만 2.7% 상승하며 최고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상승세가 특정 기술주를 넘어 증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됩니다. BTS 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의 첫 재판이 내년 7월 열립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공판 기일을 내년 7월 14일과 16일로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6월 13일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저녁 기념 프리어그 행사 도중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춰 큰 논란을 빚었는데요. 팬들의 신고와 인터폴 공조 끝에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 11월 그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팬심을 빙자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요가원 원장으로서도 변함없는 여신 미모를 뽐내 화제입니다. 지난 12일 아난다 요가원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속 이효리 씨는 편안한 차림으로 카운터를 지키며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2013년 결혼 이후 제주도 속일댁으로 불리다 작년 서울로 복귀한 그녀는 지난 8월 서대문구에 직접 요가원을 열어 인생 제2막을 시작했죠. 화려한 무대 의상이 아닌 수수한 모습에도 뚜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는 그녀의 근황에 팬들의 반가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무거운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 2에서 7cm, 경기 북부와 충북은 최대 10cm, 강원 산지는 무려 15cm 이상입니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어 미끄럼, 사고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시고 빙판길 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는 2027년 1월 1일까지 유럽연합 EU에 가입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내용이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통해 헝가리 등 일부 국가의 거부권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우크라이나는 아직 시작도 안 한 36개 필수 절차를 단숨에 통과하는 파격적인 패스트 트랙을 밟게 됩니다. 다만 EU 측은 가입 후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수년간의 보호 관찰 기간을 두는 안전장치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인도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1%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발표에 따르면 10월에 0.25%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졌는데요. 이는 22.2% 떨어진 채소 가격 등 식품 물가의 하락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물가가 3개월 연속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는데요. HDFC은행은 성장세가 주춤할 경우 내년 2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심사에 동의한 39명의 후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전체 94명의 천거 대상자 중 법관이 3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변호사 1명, 교수 2명이 포함됐습니다. 여성 후보는 4명입니다. 대법원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보름간 후보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추천위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최종 1명이 제청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2일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 태도를 질타하며 시행령의 즉각적인 수정을 지시했는데요. 핵심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인 현행 과징금 기준을 최근 3년 중 최고 매출액의 3%로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3,400만 명이 피해를 본 쿠팡 사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지난 12일 업무보고 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전례 없는 공개 질책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이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밀반출을 적발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사장이 동문서답을 이어갔고 이에 따른 얘기 하지 마라,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며 격노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취임해 3년 임기를 수행 중인 이 사장이 이집트 공항 사업 등 핵심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은 급기야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 애효됐습니다라며 한탄 섞인 말로 질의를 중단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정치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동질하던 이들의 속내는 사뭇 달랐는데요. 조국 대표는 대선 전 합의했던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에 방점을 찍어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지구당 부활을 요구한 적 없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논의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필리버스터 저지라는 공동 목표 아래 서로 다른 셈법을 가진 야권의 아슬아슬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12일 합동수사단의 백혜룡 경정이 18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전격 공개하며 검찰 지휘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검찰이 CCTV 확보 같은 기초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동부지검은 명백한 수사 정보 유출이라며 경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23년 당시 증거가 부족했다는 입장이지만 백경정은 공항 문을 열어준 꼴이라며 맞서고 있어 합수단 내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를 1박 2일 일정으로 찾았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영구 중립국 선언을 기념하고 이슬람권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기 위해서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만나 가스 및 부셰르 원전 등 핵심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튀르키예 대통령과는 이후의 러시아 자산 동결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1995년 유엔 만장일치로 중립 지위를 얻은 이곳에서 펼쳐진 푸틴의 광폭 외교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2018년 8월 중순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과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당선 직후로 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 명목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전 의원은 만난 적도 없고 해당 사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특검의 대응입니다. 공소시효 15년의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도 진술 확보 후 무려 109일이 지난 12월 9일에야 사건을 경찰에 넘겨 늑장 이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에도 전국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통일교 녹취록을 근거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전 장관은 꼬리일 뿐이라며 진짜 몸통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비열한 물귀신 작전이라며 즉각 반격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명단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조직적 입당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속에 여야의 충돌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건의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의 유서가 공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총 21장에 달하는 고인의 기록에는 특검 수사관이 타겟은 김선교 전 군수라며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담겨 있는데요. 짜인 각본에 갇혔다는 절망감 속에 정 씨는 지난 10월 9일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인권위는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관들을 고발했지만 특검 측은 자체 감찰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가 다음 달 순직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죽음의 진실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누르기 위해 새로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 국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 팍스실리카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팍스실리카는 반도체와 AI 공급망을 미국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 핵심 기술 보유국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서밋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며 동맹 강화에 나섰습니다. 핵심 광물부터 첨단 제조까지 총 8개국이 뭉친 이 거대한 기술 블록이 세계 경제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마이애미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치러진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아이린 히긴스 후보가 19%포인트 격차로 압승을 거두며 28년 만에 공화당의 독주를 끝냈습니다. 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이라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공화당은 같은 날 조지아주 하원 의원 선거는 물론 지난달 뉴욕과 버지니아 선거에서도 연달아 패배하며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원인은 사상 최장인 43일간의 셧다운과 2.9%나 오른 식료품 물가 등 민생 악화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기 레임덕론까지 불거지면서 백악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인물은 개인이 아닌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8명의 AI 설계자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챗GPT를 사용할 만큼 AI가 일상을 파고들고 미 행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5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 우려로 오라클 주가가 10% 급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9천 명을 감원하는 등 AI 거품론과 일자리 위협이 현실화됐는데요. 여기에 BTS-RM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타임지의 표지처럼 우리는 이제 AI와의 위태로운 공존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영국에서 의료진의 오진으로 25세 여성이 하루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23년 5월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타냐 맥카트니 씨는 폐렴 진단을 받지 못한 채 구강용 항생제만 처방받고 귀가했는데요. 그녀는 병원 방문은 시간 낭비였다는 말을 남긴 채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 측은 정맥 주사 치료를 받았다면 회복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할리우드에서도 폐렴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51세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최근 폐렴 투병 사실을 고백한 데 이어 지난 10월 11일에는 배우 다이앤 키튼이 79세를 일기로 세균성 폐렴으로 별세했는데요.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는 폐렴의 위험성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맹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오픈AI가 현지 시간 11일 신규 모델 GPT 5.1을 한 달 앞당겨 조기 공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전문가용 프로 모드를 탑재해 코딩과 추론 능력을 극대화했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평가에서 80%를 기록하며 76.2%인 구글의 제미나이 3 프로를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콘텐츠 제국 디즈니가 오픈AI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700억 원을 투자하는 빅딜이 성사됐습니다. 이제 챗GPT와 영상 생성 AI 소라에서 미키마우스나 아이언맨 같은 디즈니 마블 캐릭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건데요. 기술과 콘텐츠의 역대급 만남이 AI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기대됩니다. 일본 여행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본 호텔들이 한국인에게 특가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하나투어의 시코쿠, 남규슈 등 소도시 예약은 작년 대비 무려 500%나 폭증했고 교원투어의 올겨울 전체 예약 중 일본 비중은 21.9%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이어지는 할인 프로모션이 여행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해 현재 1,000엔인 출국세를 3,000엔으로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가성비로 떠나는 일본 여행에 제동이 걸릴지 향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동남아시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모든 전투를 중단하고 평화협정으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국경 지역 폭발 사고로 태국 군인 2명이 부상당하며 휴전이 깨진 지 닷새 만인데요. 이미 지난 7월 분쟁으로 48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피란을 떠났던 터라 이번 재충돌은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총리와 직접 통화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고 결국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2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출시 첫날부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온오프라인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온라인 물량은 단 5분 만에 전국 20개 매장 물량도 순식간에 동났는데요. 펼치면 10인치 253mm 태블릿으로 접으면 6.5인치 스마트폰으로 변신하는 이 제품은 펼쳤을 때 두께가 겨우 3.9mm에 불과합니다. 359만 400원이라는 초고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 약정 없는 완전 자급제로만 판매되며 파손 시 수리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갤럭시 최초로 태블릿 버전 삼성 덱스를 지원해 활용도를 극대화했는데요. 삼성은 국내 흥행을 발판으로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 강서 상권의 터줏대감 홈플러스 가양점이 오는 28일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본사는 지난 11일 앱 공지를 통해 폐점을 공식화했는데요. 납품 중단 사태와 장기화된 매출 부진, 인수합병의 불확실성이라는 3중고를 끝내 견디지 못한 탓입니다. 현재 매장은 이미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등 주요 협력사의 공급 중단으로 진열대가 횡한 상태인데요. 삼양식품이 12일부로 납품을 재개했지만 기울어가는 분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입점 점주들의 상황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모든 점포는 27일까지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해야 하는데요. 지난 10월 30일 입점에 영업 한 달도 채 안 된 의류 매장부터 8년간 자리를 지킨 어린이 서점까지 내년 1월 11일까지 철거를 마치라는 통보에 망연자실한 채 짐을 싸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추억이 서린 공간의 쓸쓸한 퇴장, 이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위기를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헤드라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